네, 이번에는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의 유동환 본부장 모시고 글로벌 투자에 대한 자세한 유용한 정보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미국 증시가 대선 결과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당선의 유력시 되면서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이번 주 시장 분위기는 사뭇 다른데 지난주만 보시더라도 큰 폭의 시장 하락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다우나 S&P나 나스닥 중소형주 대부분 5, 6%의 하락을 보여줬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차트를 좀 한번 보시면은 이게 쌍봉을 그리고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만 하더라도 지금이 대세 하락장의 시장인지 아니면 정말 좋은 투자 기회인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됐었는데요. 네. 그렇지만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정말 좋은 투자 기회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근데 그럼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었었냐면 좀 긴 차트를 보시면은 과거에 이렇게 바이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박빙의 승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도 2000년도였죠. 고랑 부시가 맞붙었었는데 네. 결국은 대선이 일어나고 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거의 한 달 반의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기를 보시면 저기 파란 선인데 거의 30% 가까이 시장이 폭락을 했었어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은 그때와 완전히 틀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그 이유는 지금 차트상으로는 이제 이미 쌍바닥을 만들고 상승하는 추세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2000년도는 지금하고 틀린 부분이 2000년도에는 1998년부터 2000년도까지 이익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시장이 자그마치 60%나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펀더멘탈을 반영하지 않는 상승이 먼저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나서의 폭락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펀더멘탈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좀 더 자세히 좀 이따 들여다보겠지만 정말로 매력이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은 쌍바닥을 만들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19도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자, 우선 차트를 한번 보시면 코로나19가 정말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56만 명, 60만 명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네. 정말로 많은 감염자가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기 때문에 또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인 락다운을 실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또 미국도 혹시나 락다운이 일어난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십니다. 또 한국도 과거에 2.5단계 거리두기 있었기 때문에 그때 소비가 좀 둔화되는 그런 걱정들을 했었었죠.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것은 치사율을 한번 보시면 사망자 수를 보시면 별로 변하지를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망자 수가 안 변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락다운까지는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는데 과거에 1917년부터 1919년 사이에 스페인 독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의 시장을 보시면 저기 빨간 선이 나오는데 1차 웨이브와 2차 웨이브가 나옵니다. 근데 시기는 딱 보시면은 10월부터 12월까지가 2차 웨이브잖아요. 지금 딱 보시면 10월부터 12월까지 네. 2차 웨이브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장의 흐름 자체를 보시면 그 2차 웨이브 구간에 11%만 하락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저 회색 구간이 경기 침체 구간인데 경기 침체에서 탈피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랬더니 시장은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오기 전 한 2달 전부터 시작해서 네. 아주 큰 폭의 상승을 하고 그 다음 해까지 이어지는데 자그마치 바닥 대비 51%나 폭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이 만약에 저 시기와 비슷하다면 또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 내년도에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기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과거 사례를 보면 증시는 계속해서 올라왔다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향후 미국 증시에 대한 본부장님의 전망도 궁금합니다. 매년 돌려보시는 이 식스센스 모델을 돌려본 결과 값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차트를 보고 정치적인 이슈를 보고 하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 결국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펀더멘탈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펀더멘탈이 앞으로 1년 동안 굉장히 좋아질 거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식센스 모델을 통해서 지금 시장이 어떤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밸류에이션을 보면은요. 지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시장이 추가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뭐 다우존스, S&P, 그리고 나스닥, 뭐 러셀 2000 네. 대부분 다 10%대 초반에서 20%대 중반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유동성인데 뭐 유동성은 아시겠지만 역대 최고급으로 지금 그쵸. 유지가 되고 있죠. 네. 뭐 M2 증가율이 가장 중요한데 24.1%나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2 나누기 시총으로 계산했었을 때 앞으로 1년 동안 미국 증시가 얼마나 오를 거냐 계산해 보면 낮게 봐서 20% 이상 상승을 할 것 같다. 22.8% 정도 상승을 할 것 같다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또 봐야 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경기 선행 지수인데요. 네. 경기 선행 지수도 보시면은 바닥을 찍고 지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19 터지기 전까지는 회복을 못했습니다만 그쵸. 어쨌든 방향성 자체는 계속 경기가 회복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되겠죠. 이익 모멘텀 보시면은 내년에 14.4% 나스닥 그리고 S&P는 14.6% 네. 굉장히 큰 폭의 이익 증가율이 있을 것이다. 나스닥은 심지어 올해도 이익 증가율이 있었는데 내년에 또 일어난다. 네. 자, 이렇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을 파는 것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선호도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공포와 탐욕 지수 여러 번 들여다봤잖아요. 그렇죠. 보시면은 정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고 대선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30 수준에 내려와 있으니까 네. 그만큼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기회를 삼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정책 환경인데요. 아직까지는 정책 환경이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뭐 바이든이 당선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결론이 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립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앞으로 한 달 내지 2달 안에 확실하게 결정이 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빠르게 정책 부양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재정을 쓰게 되고 이 부분이 경기 회복으로 연결이 되면서 시장을 좋게 해주는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보면은 저희가 돌려보는 식센스 모델상의 총점이 6점 만점에서 4점이라는 것은 우리는 3점 이상일 때는 아주 적극 매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펀더멘탈을 들여다봤었을 때 여기서 팔아서는 안 되고 정말 제법 큰 폭의 상승이 2021년에 올 수 있으니 이를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스센스 모델상의 근거에서 비추어 봤을 때 지금 6점 만점에 4점이 나오는데 3점 이상일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라 이렇게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자 원자재 가격과 전반적인 미국 경기에 대해서 좀 네.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과 S&P를 비교해 보면 거의 역대 최저 수준에 내려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씩 물가 상승률을 일으킬 수 있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의 경제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상업은행의 여신 증가율을 보시면 8.5% 수준의 증가가 나오고 있어요. 저 정도 증가가 나오면 GDP 성장률은 아무리 못해도 명목상으로 3% 이상, 높게는 뭐 5%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과거의 금융위기와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지금 보시면은 은행권의 대출 연체율이라든지 또 신용카드 연체율 숫자를 보시면은 금융위기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숫자입니다. 상당히 낮은 숫자고요. 지금 코로나19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다. 그건 또 저축률에도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앞으로 경제가 일정 부분 바닥을 다지고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U자형으로 갈 수 있는 네. 대선이 지나면서 적극적인 부양책과 함께 앞으로 경기가 회복할 수 있다는데 초점 맞출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바이든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는데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하고 또 ETF까지 한꺼번에 살펴볼까요? 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가 대통령이 되건 간에 네.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업종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와 5G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5G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텐데요. 지금 5G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퀄컴이 있습니다. 네. 중국에 상장되지 않은 화웨이가 있는데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퀄컴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저렇게 지금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퀄컴이라는 회사는 반도체 및 통신 장비 생산 제조 업체인데 지금 5G 시대에 굉장히 좋은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수혜 포인트는 5G 시대에서 AP 제품군 스냅드래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5G 시대에 기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실적 발표가 엊그저께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오늘 네, 엄청 많이 올랐어요. 폭등을 했습니다. 한 12%, 13%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네. 지금 지난 20년 7월부터 9월 이게 4Q 실적인데 자그마치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35.3% 증가, Q1Q 전분기 대비해서 33% 증가를 했고요. 순이익은 자그마치 76% 증가, 작년 동기 대비 네. Q1Q로 전분기 대비 70%나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에 글로벌 AP 시장에서 점유율 40에서 50%로 1위를 확연하게 유지하고 있고 또 아이폰 12가 출시되면서 엄청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퀄컴만큼은 5G에 있어서 투자를 하시고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ETF는요?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네. 자, 5G 투자할 때 종목으로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해주는 ETF 투자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코드가 FIVG입니다. Defiance Next General Connectivity라고 하는데요. 그냥 5G라고 읽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5G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 대부분 기업들이 시총 10억 달러 이상 뭐 이런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분산 투자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종목으로서는 퀄컴이 들어가고 뭐 애널로그 디바이스, 자일링스, 텔레폰 액티브 볼트, 뭐 키사이트 테크놀로지 등등 우리가 좋아하는 5G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분산 투자로서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글로벌 포트폴리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